철학사상을 집대성한 대학자이자 개혁가로 잘 알려진 타산 정약용이 사실은 천주교를 믿었던 정약용 요한이었다는 사실은 조금 생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권력에서 밀려난 남인이었던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에게 천주교는 새로운 사상이자 대안이었지만 조선 후기 이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사상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천주교 배척운동이 벌어지게 된 진산사건 이후에도 정약종은 끝까지 신을 버리지 않았지만 정약용과 정약전은 이후 천주교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조금씩 서로 엇갈리게 된 세 형제의 운명 앞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정하지 않느냐? 여놈이 주승자이냐? 국청에 끌려와 죽음을 목전에 둔 정약용 삼형제. 그 생사의 기로 속에서도 정약종은 흔들리지 않았다. 형제 중 가장 늦게 신앙을 가졌으나 독실한 신자였던 그는 추국의 엄혹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주한 급구관에는 정약종의 국청에서의 의연한 행동에 대해 자세히 실려 있다.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처형당한 국내 최대의 천주교 순교지인 서소문 공원. 굽힐 줄 몰랐던 정약종은 결국 이곳에서 사형을 당한 첫 번째 인물이 된다. 그의 특별했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일화가 지금까지 전해진다. 정약종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죽겠다며 형틀에 목덜미를 대고 하늘을 보았다. 망나니의 첫 번째 칼에 죽지 않은 그는 다시 일어나 십자성호를 긋고 두 번째 칼에 순교했다고 한다. 정약종은 세상을 떠났지만 신유박해의 칼날은 이제 시작이었다. 남인 영수였던 이가환과 베이징에서 영세를 받았던 이순웅 등 수많은 남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신유박해 때 사형당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노론벽파의 노론벽파와 정치적으로 이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무고한 여러 사람들까지 사형시킨다는 점에서 신유박해는 일종의 노론벽파가 주도한 정적 숙청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 나가서 무고한 천주교인들을 살육한 인간 도살이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대단히 부끄러운 장면이고. 살인 광풍 속에서 형과 일가 친척, 정치적 동지들을 모두 잃은 정약용. 그는 아직 살아있었다. 1차 신문 때 살기 위해 형을 밀고 할 수 없다며 끝까지 항변했던 정약용. 하지만 정약종의 체포 소식을 전해 듣고는 정약종이 죽음을 선택하리라 생각하고 셋째 형을 비난했다. 그리고 자진해서 천주 교인을 찾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직 천주교에 심하게 물들지 않은 노비나 어린아이에게 물으면 단서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약용은 필사적으로 살고자 했다. 결정적으로 자신의 아우는 이미 천주교를 버렸다는 정약종의 편지가 발견되면서 그의 무죄는 점점 밝혀졌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유배를 가게 된 정약용. 하지만 그에겐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다.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를 피해 수많은 신자들이 숨어 살았던 회론 산골. 초기 천주교 지도자였던 황사영 역시 신유박해를 피해 이곳에 숨었다.